뭐든지 꾸준하게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전 한때 진심으로 나 왜 이렇게 뭐든지 작심삼일로 끝나지?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 했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지만요. 제가 나름 목표 설정은 거창한 편이라 새해마다 올해는 매일 운동하고 독서하고 영어 공부하고 일기 쓰고 이런 완벽한 계획을 세운데 정작 2주만 지나면 모든 게 흐지부지되더라고요. 시간은 미친듯이 흘러가는데 그 와중에 오늘 하루만 쉬자는 달콤한 유혹은 또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저런 너무 의지박약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꾸준히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왜 한편으로는 며칠 하다가 포기하게 될까? 해답은 아주 단순했어요. 뭐든지 꾸준하지 못하는 나는 내의 보상 지연, 회로가 현재 편향으로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꾸준함을 포기하는 뇌과학적 원리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속하는 방법까지 핵심만 딱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꾸준하지 못하는 뇌과학적 이유, 우리가 뭐든 작심삼일로 끝내는 뇌과학적 이유. 행동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꾸준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저 우리 뇌가 지금 당장의 편안함이 미래의 이익보다 더 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현재 편향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현재 편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부위가 바로 변연계와 전전두엽의 충동 조절 회로예요. 변연계라는 부위는 즉각적인 만족과 보상을 추구하는 곳인데요. 뭔가 힘든 일을 해야 할 때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야, 이거 힘들어. 지금 당장 편한 걸 하자. 그런데 문제는 변연계의 목소리가 전전두엽보다 훨씬 크고 빠르다는 거예요. 전전두엽은 장기적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부위인데 변연계가 지금 당장 쉬자고 외치면 전전두엽의 나중을 위해 참자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위험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습관을 꾸준히 하려고 하지만 그게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변연계는 그 행위를 손해라고 판단해요. 예를 들어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하면 처음 며칠은 근육통만 생기고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잖아요. 그때 변연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고생만 하고 별로 좋을 게 없네. 차라리 집에서 쉬자.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진짜 운동을 건너뛰면 즉시 편안함을 느끼고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 순간 당신의 포기 행동 자체가 내게는 옳은 선택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 이해되죠? 우리가 뭔가를 꾸준히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빨리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지속성 자체를 즉각적 손해로 분류해버리니까요.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애초에 보상이 느린 일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뇌는 무조건 즉시 만족을 찾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첫 단계는 그 활동을 되도록 즉각적인 만족이 있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습관을 만들려고 한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작게 시작하자. 딱 오늘 하나만 해보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작해보자. 이런 방식이 뇌를 속이는데 꽤 효과적이에요. 작게 시작하고 성취감을 자주 느끼면 변연계가 이거 나쁘지 않네라고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 도파민은 포기 대신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게 새로운 회로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꾸준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완벽하게 매일이 아니라 오늘 딱 5분만 일하는 마음으로 접근해보세요. 그게 작심삼일을 이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장 단 한 번의 포기가 습관이 된다. 단 한 번의 포기로 지속 회로가 무너진다. 이번에는 습관에 대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보다 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 뇌는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얼마나 반복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기저핵입니다. 뇌의 깊은 바닥에 자리 잡고 있어서 습관 전형토라고 불리는 이 부위는 또 이거 하네, 오늘은 안 하네 하고 기억하는 센터예요.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이 연속으로 반복되면 기저핵은 그걸 자동화시켜버립니다. 쉽게 말해 기저핵은 우리가 자꾸 하는 행동을 생각 없이도 하게 만들어주는 뇌의 습관 제조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이유, 양치할 때 항상 같은 순서로 하는 이유, 특정 장소에 가면 자동으로 특정 행동을 하는 이유, 이 모든 게 기저핵 덕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기저핵이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저장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핵심적으로 참고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일관성입니다. 연속적인 반복이 일어나는 순간 기저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동 중요한 것 같아. 자동화하자. 그리고 일관성 있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파민도 함께 분비되면 뇌의 신경망 구조 자체가 변하면서 그게 습관 회로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모두 반복을 통해 자동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작심삼일 그 뿌리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3일 연속 헬스장에 갔다고 해봅시다. 기저핵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헬스장 가는 거 패턴이네. 기억해둬야겠다. 그런데 4일째 오늘 하루만 쉬자 하고 건너뛰면 기저핵은 즉시 이렇게 반응합니다. 패턴이 깨졌네. 그럼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행동이구나. 그러면 기저핵은 그 운동 습관을 더 이상 자동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끔 하는 일로 분류해버리죠. 그리고 이 포기 패턴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새로운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꾸준한 행동은 지연 보상이라서 기저핵이 기억하려 하지 않는데 포기는 즉시 편안함을 주니까
쉽게 도파민을 유도해서 금방 기저에게 저장되는 겁니다. 이래서 좋은 습관은 잘 안 굳고 포기 습관은 빠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포기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이후엔 의식적 노력 없이도 자동으로 시행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이건 시험으로도 명확히 증명됐습니다. MIT 연구팀이 습관 형성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시험용지들에게 21일간 같은 행동을 반복시켰다가 중간에 하루만 건너뛰게 했을 때 그 하루의 중단만으로도 이미 형성되던 습관 회로가 약 60% 약화되었습니다. 유사한 다른 연구에선 인간을 대상으로 66일 습관 형성 시험을 했는데 중간에 하루라도 빠뜨린 그룹은 습관이 완성되는 시간이 평균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즉 꾸준함을 지키는 건 쌓기식이지만 한번 놓치면 리셋되는 특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요약하면요. 습관은 일관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포기는 즉각적 만족을 쉽게 유발하기 때문에 습관으로 빠르게 굳어지고 그리고 한번 굳어진 포기 패턴은 의식적 저항 없이도 내가 자동으로 시행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하루만 쉬자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메커니즘으로 쉽게 전용되는 거죠. 그저 단 한 번의 포기가 나중에 모든 지속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젠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 자신사밀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내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약하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왜 꾸준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처음 포기 신호가 발동되었느냐입니다. 이제는 드시오만 다시 잡으면 충분히 지속 회로를 바꿀 수 있어요. 결론 진짜 지속 가능한 즐거움을 진짜 지속 가능한 내적 보상을 설계하라. 이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변연계와 기저액을 직접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꾸준히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일수록 해야 한다는 부담보단 그 과정 자체를 즐기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원하는 활동에 내가 원하는 순간마다 도파민을 분출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건 관점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은 그저 몸을 만들기 위해 억지로 견뎌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과 대화하는 시험실이어야 합니다. 오늘 내 컨디션은 어떤가? 어떤 동작에서 힘이 느껴지고 어떤 근육이 반응하지? 어제와 비교해서 뭐가 달랐지? 이 과정을 호기심으로 즐기면서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재미 자체로 도파민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외우거나 숙제처럼 해치우는 게 아니야. 이 내용이 내 경험과 어떻게 연결될까? 이걸 알고 나면 내 생각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까?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장면은 언제일까? 그 지식이 실제 삶에 스며드는 순간을 상상하며 적용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게 도파민을 지속적으로 끌어오는 방식이에요. 저는 유튜브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회수나 구독자 증가율 이런 건 분명 신경 쓰이죠. 하지만 그건 결국 외부 지표예요. 만약 꾸준함의 원천이 외부 성과가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 내는 성과가 안 나오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위험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변현리가 이렇게 말하죠. 굳이 계속할 필요 없어. 힘들기만 하네. 그렇게 되면 진짜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들은 사라지대요. 투자에 반응하는 콘텐츠 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가는 과정, 복잡한 개념을 쉽게 풀어내는 시간, 시청자분들이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내가 성장하는 시간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나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네. 이 설명 방식을 생각해내니까 내 사고력도 늘어나는 것 같아. 이렇게 전달하면 누군가의 삶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겠구나. 그걸 하나씩 확인하고 만족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저에겐 즐거움이었고 거기서 도파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그건 그냥 보너스 도파민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변현리가 내가 꾸준히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지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보상 회로를 설계해 나가는 것. 의무가 아니라 호기심, 완벽함이 아니라 과정, 결과가 아니라 성장. 이게 바로 나만의 지속 가능한 동력 체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마무리 채과 자료. 그리고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행동과학자 BJ 포그 교수의 작은 습관의 힘을 꼭 한번 읽어보시리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왜 큰 목표는 실패하기 쉬운지, 습관 형성의 과학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데 효과 있었던 실전 방법들까지 행동과학적 시선으로 깊이 있게 다뤄진 책이에요. 꾸준함에 대한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마주쳐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딩.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든지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잘못 설계된 뇌의 보상 회로로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회로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의지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재설계해보았다는 덕분입니다. 지금 그 첫 번째 작은 습관을 시작하는 순간에 계시다면 이 영상 작은 출발점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넌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재능을 뽐낼 분야가 잘못된 거야. 오늘도 화이팅팅!